이제는 앞으로 더 존버라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 장투라는 것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꾸 이런 식의 일이 발생을 많이 더해버리면 더 그렇겠죠. 네, 안녕하세요. 에버그린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켰고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의 지표 발표, 그것을 집중하는 동시에 또 이번에 아주 또 큰 사건이 일어났었고, 많은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또 큰 돈을 또 잃는 또 한 주가 되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각종 조롱이나 또 비판, 그런 걸 왜 했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거 일어날 줄 알았다 식으로 경고하지 않느냐, 이런 다그치는 식의 그런 것들은 전혀 지금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건을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그 신뢰라는 것에서 상당한 지금 타격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마이너스가 된 신뢰를 플러스까지 아니더라도 0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다시 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돈만 벌면 됐지 이상한 얘기를 하냐 이러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허공에 뭔가 붕붕 떠다니는 이 기분, 도대체 현실 세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고 그냥 돈 먹고 돈 먹기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드디어 제도권에 뭔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와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또 언론에 또 헤드라인으로 집중 보도되면서 암호화폐에 접근하려고 관심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조차도 이번에 조금 그러니까 내가 저걸 안 했지라는 인식을 가지게 돼버린 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손해입니다. 자,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가격 상승이란 것은 외부의 자금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 테라 또한 외부의 자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면서 더 힘들어지고 이런 수순을 지금 밟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암호화폐 아니면 암호화폐 전체 생태계 또한 외부 자금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의 성장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를 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면 그만큼 시장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특정 알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코인 전체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사건이 지금 제가 차트를 켜놓았듯이 과거 2020년 말이죠. 2020년 12월에 이 당시 SEC 사건이 터졌었죠. 그래서 가격이 내려오면서 다른 알트코인도 같이 내려오는 현상 있었고요. 그리고 한동안 좀 헤매는가 싶더니 이게 200원까지 찍었던 녀석이 거의 한 2,500원까지 갔었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 때 이게 좀 떠오르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건 우리 모두가 지금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판단하고 해결할 때 과거에 그런 일어난 일과 과거의 패턴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리죠. 여태까지는 그래도 버티면 승리한다가 공식이었어요. 그래도 뭔가 회복이 되고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믿음을 밟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헷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존버하면 승리한다가 아니라 존버하다가 자칫하다가는 어떤 사건이 터져서 0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이제는 사람들 머릿속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더 존버라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 장투라는 것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꾸 이런 식의 일이 발생을 많이 더해버리면 더 그렇겠죠. 난이도가 이전보다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바래왔던 미국, 중국에서 미국, 그리고 기관들의 진입, 이런 것들을 그토록 바래왔는데 이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더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저는 사실 걱정이 돼요. 사실 이 시장은 좀 약간 오픈된 마인드로 좀 해야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지 많은 그 기회들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좀 당하신 분들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의 그런 발견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갈 것이고 매우 의심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좀 더 기회를 발견하는데 좀 더 지장이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이나, 아무래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안 하겠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카테고리, 여러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특히 이 카테고리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식은 안 좋아지겠죠. 뭘 내놓아도 아예 옛날에 이랬던 적이 있는데 되겠어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에선 별로 안 좋은 인식으로 자리 잡힐 것이고, 또한 다른 종류, 다른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은 망할 거야, 이렇게 인식의 확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상승장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다가 하락장 때 사람들이 많이 냉정해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려 할 때 무너진 상황을 봤는데요. 그건 그렇다 쳐도 어떠한 공격이 있다는 것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쪽 분야가 돈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뭔가 경쟁이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봅니다. 이 사건이 터지기 얼마 전에 지금 여러분 바로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저스틴슨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가 USDD 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니어도 출시를 했었고, 이들이 내밀었던 것 중에 사람들에게 임팩트 줬던 어떤 건수가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자율이죠. 30% 주겠다, 이런 식으로. 돈 앞에 장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주고 난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이 USD에게는 살짝씩 디패깅이 살짝씩 발생이 됐던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현재 유지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것이 이자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USD도 활용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포션이 70% 이상이 바로 앵커였습니다. 다른 활용 사례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마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당분간은 먼 얘기를 하더라도 별로야 이럴 텐데, 이걸 또 비집고 들어가서 나중에 우아하고 나오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 과거에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또 잊어버립니다. 베이지스 코인 나왔었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모델이 완전히 뭐 똑같지 않지만 비슷하다는 얘기 많죠. 그런데 이거 나오고 실패하고 나서도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왜냐면 어차피 이쪽 바닥에서 어떤 사건으로 또 실패했던 분이 다시 재기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없어져요. 시장에서 또 새로운 사람 들어와요. 그 사람들 몰라요. 지금 영상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 이전 2020년, 19년, 심지어 2018년 그걸 다 역사적인 걸 다 안다? 그거 모르십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요, 사람들 물갈이 돼요. 저도 지금 유튜브 2019년 2월부터 하지만 수많은 아이디가 다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몰라요. 까먹어버려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정말 명언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비슷한 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명칭을 이제 안 써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시장에 이것도 다른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라고 내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람을 유인한 유인책이 이자율밖에 되지가 않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원래 지금 얘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내놓으려고 딱 자세를 잡고 있다가 지금 이번 사건을 보고 지금 머리를 싸맬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겠죠. 그래서 이자율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유인책을 고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다양하게.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아직 그 잔 파동이 남아있어요. 아직 그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또 월스트리트 배치부터 시작하는 그런 펌핑이 또 비슷한 형식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크립토는 1절로 끝나지가 않아요. 약간 좀 너드 성격이기 때문에 막 신나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막 계속 부릅니다. 마치
마치 도지코인 나온 뭐 시바이누, 뭐 일론 도지, 무슨 뭐 플로키, 무슨 개 시리즈 해가지고 개 환장 파티를 막 끝없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지칠 때까지.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강합니다. 아무튼 스테이블 코인 시장 돈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아주 첨예한 전쟁과 갈등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막 틀렸네 해가지고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면 또 여기서 기회 놓쳤네 나중에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됩니다. 이쪽 분위기 보면은 의심하는 사람한테 너는 이해 못한다는 식의 비아냥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조차도 허공에 붕 떠다니는 느낌에서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난 힙해라고 자부하면서 설명 안 해도 알지? 이러면서 그들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도 잘 몰라요. 이게 상승장에서는 그런 암묵적 동의가 가능한데 하락장에서는 암묵적 동의가 싹 사라지고 되게 냉정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냉탕과 온탕이 있는지 냉정과 열정 사이에 어느 부분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도 있었죠. 사실 작년 11월 테이퍼링을 했잖아요. 근데 에버그린 채널에서는 그 전에 몇 개월 전부터 2013년에 테이퍼링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공부를 계속 해왔죠. 그림 그려가면서 수없이 반복해가면서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결국 역사는 반복됐습니다. 해놓고 이번에 뭐 이자 오르면 뭐 1%대야 괜찮아. 이전에도 그랬어 괜찮아 이러면서 그런 어떤 긴축의 사인을 갖다가 무시하는 지금 행동들이 수없이 많죠. 이런 현재 상황을 과연 누가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계속 갈 거라는 믿음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잠깐 또 공유를 드립니다. 이걸 자꾸 얘기를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분들 계세요. 왜냐면 자꾸 오른다는 얘기를 좀 해줘야지 내가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좀 편안한데 왜냐면 물려있으니까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인 상황에서 뭘 조심해라, 뭘 현금을 확보해라, 뭐가 떨어진다. 자꾸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기분만 상한다. 냉정하게 좀 보기보다 오른다고 자꾸 그냥 뭐가 됐든 오른다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 자,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반응들이 되게 충격적입니다. 와, 다른 데 가니까 자꾸 막 이런 소리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가서 이런 오른다는 얘기 들으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고 속이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분석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듣기를 바라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답이 없잖아요. 이미 다 물려있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암호화폐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분석을 요하지가 않고요. 분석 비슷하게 좀 엮어가지고 이런 약간 중간중간에 지금 리스크는 좀 약간 좀 적게 얘기하고 약간 이렇게 회로를 좀 돌려줘야지 사람들에게는 이게 희망이 되고 조회수가 늘어나니까 신규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추천이 되면 조회수가 높으니까 더 쏠리는 거예요, 지금. 말도 뭐 계속 맞다는 게 아니잖아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 오르고 내리고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장기 우상향 가자 이렇게 돼버린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장기 우상향 버티면 간다 이런 꿈을 갖다가 팍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미세한 변화를 우리는 이제 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에 인해서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도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에버그린이었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